시장님과 도지사님 사이에 좀 불편한 기류가 있다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내연적으로 친하지는 않고 직무대행을 하실 오병건 행정 1부지사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부천시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 중학교 후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천을 위한 경기부지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장덕천 부천시장님을 만나서 부천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재임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뭔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받았던 자산 목민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상 이게 최고의 상. 전반 행정 전반에 대한 네. 청년부터 해서 정책 추진이나 소통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평가한 거라 초선시장으로서 이렇게 부천시가 큰 상을 받게 된 것도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죠. 시장님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등 일부 정책하고 이제 부천시 정책 방향성이 좀 이제 결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님과 도지사님 사이에 좀 불편한 기류가 있다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최근에 연구되는 것들을 보면 기본소득의 문제점들이 이제 계량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치로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양극화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오히려 거의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럼 불편한 게 사실상 좀 있는 기류가 있는 거네요? 차이죠. 생각의 차이죠. 네네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친하신데 정책만 좀 결을 달리하시는. 내연적으로 친하지는 않고. 이 시장님 이게 양력을 보면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그 성남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에 그 법률 자문으로 여야 막론하고 고위인사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개입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모여 있는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도 있고 이러던데 거기에 있는 법조인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개발과 관련된 시행사들은 행정적이나 개발 사업 관련된 특화된 변호사들을 자문으로, 그곳에는 형사와 관련된 정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거기에 대한 법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그 정관들을 아마 영입했을 것 같거든요. 범죄와 연관된 게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부천을 엄청 사랑하는 이제 직무대행을 하실 오병건 행정 1부지사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영상 편지로. 우리 부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부천시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제 중학교 후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천을 위한 경기부지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된 부천 대장동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이 50.1%, 그다음 민간이 나머지 해서 개발될 예정이었던 곳인데요. 면적을 좀 넓히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국토부 찾아다니면서 신도시 지정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LH하고 우리 부천 도시공사하고 같이 개발하는 신도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계획이 고시되고 그다음에 12월 정도에 사전 분양 한 1,900세대 정도 분양하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이제 구도심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부천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게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발표된 그 3080 복합개발, 공공 복합개발 사업도 경기도에서 부천만 5곳이 지정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공공으로 해드리는 게 가장 사업 기간도 짧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 드려서 몇 년 지나면 좀 상당한 수준으로 원도심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이제 6,296명, 재산세를 21억 가까이 납부를 했고, 부천 원미구 신곡동에 거의 집중돼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부동산을 매입한 걸로 나오는데, 특히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살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책 방향성을 좀 가지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도 불편한 게 있고, 그분들도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 모여 사는 곳의 네, 쓰레기 네, 문제도 상당히 네.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과거처럼 우리 민족만 모여서 네. 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노동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지역사회에 융합돼서 같이 좀 잘 사실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그려나가고 있고요. 올해까지 네. 그 약속된 공약은 얼마나 이행했고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공약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 77개 중에 뭐 한 70% 정도 3분기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다 진행 중이고요. 네. 그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네. 3년 연속 SA 등급 최고 등급을 지금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 네. 기억에 남는 건 부천이 그러니까 뭐 작년 평가로 보면 청렴에 있어서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우리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 그다음에 저 국민권익위 이런 데 세 군데 객관적 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좀 올라가 있어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9월에는 또 스마트시티 인증도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들도 객관적으로 높게 평가됐고 해서 상당히 보람이 있고요. 미래 먹거리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고 그런 기틀을 좀 다져놨다고 생각해서 보람 있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 그 남은 임기 동안 저기 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앞으로 이제 뭐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치실 건지 일단 뭐 코로나 극복이 우선 과제고요. 이번 주면 아마 그 부천시는 접종률 전체 시민 접종률 70%에 도달할 것 같고요. 뭐 11월 초쯤 가면 80%까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초기엔 되겠지만 극복과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 피해들을 회복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시장되고 나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거나 안착시켜서 이렇게 부천 미래를 그려가는 일들을 몰두를 해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들이 이제 하나둘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